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지를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맞아요. 그래야지 건강해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정직, 용기, 후쌤 한의사고 이게 건강 채널인데 자꾸 너무 도덕책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싫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도덕책을 싫어했습니다. 뭔가 자꾸 뭘 하지 말래, 그리고 좀 바르게 살래,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나 지금 바르게 사는데 어떻게 더 바르게 살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았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바르게 살면 좋은데 나만 바르게 살았을 때 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도덕책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나쁘게 살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막 노력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런 정직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덕목, 우리가 삶에서 탑재해야 될 이런 덕목에 대해서 요즘 자주 이야기를 하냐면 건강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좀 구속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건강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정말 내 내면에서 불안감이나 뭔가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됐을 때 충족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껴요. 그때 몸이 최적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불일치,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 때, 즉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사회적 요구나 사람들 인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뇌는 이 불일치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불일치, 이 가짜 행동,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그냥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면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 그 행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나 가식적인 행동, 그리고 하기 싫은 걸 할 때 이 불일치로 인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번아웃이 와버려요. 고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일단 기분이 좋잖아. 그리고 몸이 에너지가 팍팍 나와.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내가 거짓말로 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몸이 기가 막히게 반응을 해요. 에너지를 안 내놔. 그리고 아파. 그래서 진짜 그 불일치를 자꾸 해소해 나가는 게 저는 삶에서 중요한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 정직이 다른 정직이 아니고 나 자신한테 먼저 정직해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게 대하지를 못해요.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뭐, 나라고 별 수 있겠어? 내가 지금 기분 나쁘지만 나만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 다 참고 있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나도 참아야지. 용기도 못 내고 정직하게 행동하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스스로한테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쳐버려요. 할 수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고 싶은 게 뭔가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져야 돼요.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비싼 백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이 사니까, 남들이 저거 좋다고 하니까, 유행으로 어떤 옷을 입을 때 그게 정말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남들이 좋아하는 건지,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나오는 대답들이 남들이 우아해 주거나 사회적으로 좀 어떤 명예나 그런 거 빼고도 그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지를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맞아요. 그래야지 건강해져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하면서도 완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나가야 되고 부모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사람들 이목에 따라서도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몸에 부하를 너무 많이 걸고 뇌에서 자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퇴근하면 완전히 녹다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운동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왜 살고 있지? 나는 뭘 위해서 살고 있지? 나중에 공허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살면서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어렵지만 그걸 완벽히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내 행동이 온전히 내 통제 하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온전히 내 통제 하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운동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의 개입도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고 하는 중에 온전히 내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도권이 나한테로 오는 겁니다. 그때 그 불일치 현상에서 딱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늘 사회적인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주도권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운동할 때는. 그러면 뇌가 굉장히 휴식을 취하면서 복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걸 바로 느낍니다. 아, 이건 통제권이 나한테 있구나. 삶에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뤄낼 수 있다. 이 감각이 주어져야지만이 본인 삶을 설계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의 삶을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운동을 하고 내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어 올라가고 있을 때, 이건 온전히 내가 내 몸을 작동시키는구나. 어떠한 개입도 없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일상생활을 할 때 보면 어떤 가식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할, 어떤 행동, 모든 게 사회적 각본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운동할 때는 그런 가식이 통하지 않아요. 거짓말도 통하지 않아요. 운동을 잘하려면, 진짜 실력을 만들려면 그렇게 행동해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속여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내가 진실되게 그만한 행동을 해야지만이 그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운동을 할 때 통제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감정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왜? 내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보다 상사고 나보다 권한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주눅이 들고 불안해지고 공격받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생각으로 아니야, 우리 관계는 평등해,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말에 주눅들 필요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생각만으로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해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주도권이 나한테 있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면 그런 감각들을 계속 쌓아 나가면 통제권이 나한테 있고 내가 점점 육체적인 강인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정말 실제적인 사회적 지위보다 이 강인함이 만들어져요. 그 강인함이 만들어졌을 때만이 이 레벨이 맞아집니다. 절대 지위나 어떤 돈의 양이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당당하고 힘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약자는 강자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감각이 딱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힘이 약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방어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걸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통제권이 있는 영역에서 내 강인함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내가 강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강자가 됐다고 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뻐기고 다닌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멘탈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건 절대 머리로 혹은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생각과 행동이 일치된 온전히 본인 힘을 기를 수 있는 통제권이 온전히 본인한테 있는 그 영역에서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작은 정직, 용기, 강인함,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떻게 기를 거냐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지만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육체를 강인하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힘이 약하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정직해야지, 용기를 가져야지, 이게 먹힐 것 같습니까? 그것 자체가 불일치를 만들어내요. 내가 실제로 강하지 않은데 강한 척하는 그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진짜 이런 덕목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강해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나가고 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었을 때 누가 이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강인해졌구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떳떳할 수 있고 거짓말 따위가 필요 없구나. 꼼수를 쓸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점점점 알아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에서 갖지 못했던 덕목들을 훈련을 통해서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전에는 없었을지언정 우리가 노력해서 탑재할 수 있다면 같이 훈련을 하면서 하나씩 탑재해 나가 보자고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진액이 많이 고갈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의 몸이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감정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감정 상태에 의해서 또 몸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한의학적으로 우리가 음이 부족하다, 진액이 부족하다, 이거를 음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허 상태에서는 화가 많이 생긴다. 이 화라는 것은 열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어떤 분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염증이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비상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액이 부족했는데 왜 비상 상황이 생길까요? 우리 몸에서 진액이 하는 역할은 몸을 매끄럽게 해주고 촉촉하게 해주고 모든 장기들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즉, 진액이 충만하면 침이 잘 나오고 눈이 촉촉하니 매끄럽고 소화가 잘 되고 변이 매끄럽게 잘 나오고 피부가 촉촉하고 호흡이 부드럽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있고, 즉 모든 몸에 촉촉한 것은 다 진액의 역할입니다. 근데 진액이 말랐다, 고갈이 됐다, 그 상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뭔가 불쾌해. 일단 눈이 뻑뻑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관절이 끄덕거리고, 불편함은 기분 저하를 만들어요. 불쾌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감정 상태가 좋을 수가 없어요. 짜증이 잘 나고 별거 아닌데 화가 나고 감정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감정 상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정이란 것은 감각기관의 반응을 가지고 몸이 스스로 조합해내는 하나의 반응들이에요. 반응의 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받아들이는 정보 자체가 불편하니까 몸은 어떻게 인지하냐면 이 총합은 불쾌함이다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진액이 부족하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 염증이 생긴다, 이거를 과학적으로도 정확히 일치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다 느끼면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항이뇨 작용을 합니다. 물이 부족한데 계속 소변으로 내보내버리면 몸이 더 마르고 고갈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을 내놔서 더 이상 물 빼지 마, 지금 물 부족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대표적인데, 이 바소프레신은 항상 몸에서 수분 양을 체크를 하고 있다가 물이 부족해? 그러면 좀 내보내지 마, 지금 아껴, 지시를 합니다. 이 호르몬이 조금만 나와도 신장에서 수분을 빼내는 기전을 줄이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우리가 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댐에 물이 부족하면 물 내보내지 마, 그리고 물이 너무 많으면 넘쳐 나가야 돼. 계속 일정한 수위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댐에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수량을 조정을 합니다. 체액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그래서 호르몬을 통해서 몸이 가진 수분의 총량 혹은 혈액 내의 수분의 총량, 이걸 조정을 합니다. 혈액 내의 수분의 총량을 조절하면 알아서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 건강한 상황에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진액이 많이 고갈된 사람이 감정 상태가 좋지 않아요. 화를 내거나 막 그런 상황에서 좀 이상하게 작동을 해요. 정상적일 때는 그냥 수분의 양 정도만 조절을 하는데, 몸에 수분이 너무 많이 고갈된 상태에서 감정 컨트롤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얘가 폭주를 해요. 일반적인 수분 부족 상황이 아니고 이건 거의 탈수에 육박하는 비상 상황이다. 몸 전체적으로 수분이 너무 고갈이 됐다. 그리고 거기다가 감정 상태까지 안 좋다. 뭔가 화가 났고 외부에서 뭔가 영향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이건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바소프레신 양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해요. 그러면 바소프레신 혼자 물을 좀 저장을 해라. 지금 고갈 상태니까 물을 아껴.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움을 요청해요. 바소프레신이 폭증을 하면 또 하나의 호르몬을 불러들입니다. 코르티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비상 상황 때 몸을 급격히 반응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소위 말하는 도망 반응을 일으키는 호르몬이에요.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을 시키고 몸을 전투 상황으로 만듭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바소프레신이 많이 나오면 이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바소프레신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나왔을 때는 코르티솔이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몸이 너무 고갈됐다, 그리고 거기서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는 감정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는 코르티솔까지 분비가 됩니다. 왜? 스트레스 받았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바소프레신이 수분을 막으려고, 배출을 막으려고 분비를 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코르티솔은 바소프레신이 물을 아끼려고 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수가 높아졌고 땀이 나고 체온이 올라가요. 우리가 도망칠 때 몸에서 막 땀이 나고 에너지를 소비를 막 하잖아요. 똑같아요. 당을 막 태우면서 에너지 대사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몸 안에 수분을 빨리 소모를 시켜버려요.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것을 방해를 하면서 소변 양도 늘려버립니다. 몸 안에 혈당 수치는 높이고. 왜? 빠르게 혈당을 근육이 가져가서 도망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바소프레신이 폭증한 이유가 몸에 진액이 너무 고갈된 사람이 이건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바소프레신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놀래가지고 있던 것도 고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진액이 좀 점점 고갈해 가는 상황에서 뭔가 큰일을 당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급격히 몸이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피부에서 각질이 일어나고 비듬이 날리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버리고 눈이 건조해서 자다가 깨버릴 정도로 심각하게 건조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부족한 음이 더 고갈이 되면서 염증 반응, 그리고 감정 폭주 상태, 불안, 초조, 우울,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고갈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화가 동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이미 폭주 상태여서 이걸 가라앉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도 제시하는 거예요. 음이 고갈됐으니 음을 보태주자. 진액이 부족하니 진액을 보태주자.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불난글로 끝일 것 같지만 그 나무와 식물들이 다 타버리고 나면 그 산이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불난산의 이후에 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산사태, 홍수, 물 자체가 더러워져 버립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죠. 산에 있는 나무의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다 땔감으로 갖다 써버리니까 산에 뭐 나무 좀 없으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산에 나무가 없어지면 계곡이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물이 필요로 할 때 흐르지 않고 필요 없을 때, 장마가 졌을 때는 막 산사태처럼 토사가 쓸려 내려와요. 일상적으로 있을 땐 산에 저게 나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없어져 보니 산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비가 많이 올 때 수분을 식물들이 흡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부족할 때 내놓는 거예요. 산이 진액, 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건조해졌을 때, 가물었을 때 완전히 건조해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불난 산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계곡이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토사가 막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음이 고갈됐다 하는 것은 이 푸르른 산이 민둥산이 되었다. 불나서 촉촉한 그 식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 상황이랑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음이 많이 고갈되고 진액이 부족한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물을 먹으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접근을 하는데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캠페인에서는 신체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물 많이 드세요, 노인들 물 많이 드세요, 이런 캠페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먹히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불이 나서 막 고갈이 됐어. 그 상황에서 물이 부족해? 물 많이 주면 쓸려 내려와 버립니다. 그 산의 생태계가 회복이 되고 몸이 진액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차츰차츰 진액을 보유할 수 있고 진액을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가야 되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몸이 진액을 스스로 만들어내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치료를 해봐도 그렇고 제가 추천하는 그런 약재들을 드셔도 뭔가 조금씩은 좋아지는데 이게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점점점 생태계를 복구하듯이 내 몸을 복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루해하지 마시고 가야 될 방향으로 계속 시간에 내 행동을 태워야 됩니다. 그러면 민둥산이 시간 지나면 새싹이 돋고 나무가 우거지면 그때부터 계곡이 쫄쫄쫄쫄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비가 안 와도. 그런 상태에서는 자체 유지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자체 생태계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태계를 막 회복하고 있는데 산이 거기다 불이 한 번 더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홀라당 다 타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진액이 고갈된 상태에서 감정 폭주는 진액을 다 태워버립니다. 왜? 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물을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화가 나도 부드럽게 넘기고 불안해도 많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도 너무 하지 마시고 좋아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감정을 온화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화가 동하지 않아야지 음이 생기고 음이 충분히 있어야지 화가 동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몇 날 며칠 잠을 좀 못 자고 나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사고방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에너지가 없다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 고민이 확 와닿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그냥 묵묵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 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화가 되게 많잖아요. 화를 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화를 내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고 나 자신한테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화가 도대체 뭘까? 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파고든 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